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름진 명절 음식 잔뜩 먹은 속을 한 방에 가라앉혀주는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동치미 같은 사연,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 디자인학과에 졸업하고 지금까지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그냥 디자인 전공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전문대라고 강조한 이유는요. 저는 배움이란 건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일 뿐 어디서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 실력이 안 돼서 4년제 대학 못 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대학에 갈 무렵에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든요. 부모님은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끝까지 만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문대에 가겠다고 우긴 거였어요. 그것도 전체 수석으로 전액 장학금 받고요.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교수님들도 제 실력을 많이 아까워하셨어요. 지금이라도 편입을 하는 건 어떻겠냐, 유학을 알아봐 주마, 넌 그냥 가기만 해라는 제안도 받았죠. 솔직히 그런 제안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누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유학은 다녀왔는지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닌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야만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건 그냥 나를 둘러싼 포장지일 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말은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아빠가 들려주신 얘기였어요. 이 아빠가 못나서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아빠,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 진짜 빨리 취업해서 일하고 싶어. 나 일하는 거 좋아해, 아빠. 어떤 사람들은 비싸 보이는 포장지에만 눈길을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지원아,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너 알지? 넌 늘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한 아이였어. 맞아, 아빠. 아무리 과자 껍질 화려하고 이쁘고 애들 좋아하는 캐릭터로 도배돼 있었어도 그 안에 질소만 잔뜩 들어있으면 난 거기다 눈길도 안 줬었지. 그치? 맞다. 넌 항상 그랬다. 내용물이 중요한 아이. 앞으로도 그 생각 변치 말아라. 아빠의 그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살았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이냐 유학이냐의 기로에 놓였을 때도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빨리 취직하는 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라 믿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라도 들게 된다면 그땐 정말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은 어린 나이에 깨달았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버는 게 여러 면에서 필요한 일이었죠. 하늘은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학생 때 참가했던 공모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한 성적을 얻은 이력 덕분에 우리나라 굴지의 광고회사 디자인 부서에 취업할 수 있었거든요. 웬만한 4년제 대졸자, 유학생들도 붙기 어렵다는 회사였어요. 회사 생활이요? 당연히 쉽지 않았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학 나온 사람들 틈에서 제가 어디 명함이나 내밀 수 있었겠냐고요. 오늘 퇴근하고 우리 모임 있는데 지원 씨도 올 거지? 무슨 모임이요?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아, 맞다. 지원 씨 강대 졸업생 아니었지? 아, 내가 착각했네. 네? 아, 아니에요. 오늘 강대 모임 있나 봐요? 재밌게 노세요, 대리님. 아, 근데 지난번 회식 때 보니까 주사 좀 있으시던데. 오늘은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강대 나오신 고 차장님이 주사 있는 여자 싫어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맥락이 그래? 거기서 고 차장 얘기가 왜 나와? 어머, 대리님이 고 차장님 짝사랑하는 거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다 알고 있다는 거 대리님만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대학 출신 아닌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 천지였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런 무시에도 절대 주눅들지 않았고요.
한 번은 저희 부서에서 한 디자인이 표절로 판명나서 클라이언트가 회사를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난리도 아니었죠. 그거 지원 씨가 초안 낸 거 아니야? 저는 이 건에는 손끝 하나 안 댔는데요? 무슨 소리야. 저번엔 지원 씨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디자인 정말 처음 보는데요. 처음 봤으면 뭐 어때? 그냥 지원 씨가 한 걸로 하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솔직히 이거 잘못되면 온팡 뒤집어 쓰고 잘릴 게 분명하잖아.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왕 잘릴 거면 회사엔 유능한 인재들이... 네, 그래서 제가 남으려고요. 전 이 일이랑 상관없으니까 저 먼저 일어나도 되죠? 그렇게 저한테 있지도 않은 책임을 떠넘기려는 동료들의 집요한 추궁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솔직히 기운은 빠지대요. 회사 안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카르텔, 어느 예고 출신, 어느 미술학원 출신, 어느 대학 출신, 그중에 저는 단 하나도 속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 많이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은 평소 마시지도 않던 소주 한 잔이 생각나길래 회사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갔죠.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안주는? 그냥 오뎅 국물 좀 주세요. 국수 2그릇 말아주시고 잔도 하나 더 주세요. 팀장님. 빈속에 깡소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속 다 버려. 전 괜찮은데요? 지원씨,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알아요. 여긴 내가 쏠 테니까 마음 놓고 먹어요.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똥집? 닭발? 뭐 꼭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러시다면 저거요. 해삼. 저거 먹고 싶어요, 저. 이모! 여기 해삼도 한 접시 주세요. 싱싱한 놈으로. 근데 팀장님, 저 짠순이인 거 회사에 다 소문났어요? 말이라고 해요. 구내식당 밥값도 아까워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요? 헉! 팀장님 맨날 점심시간 전에 나가시고 점심시간 전에 돌아오시는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우리 팀원인데 내가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자, 한잔합시다. 오늘 속상했을 텐데. 팀장님. 학연, 지연 줄 타고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들이 실력 운운하는 꼴 보면서 그래도 잘 참았어요.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학벌 때문에 거의 왕따나 마찬가지로 무시당한 거, 오늘 일도 혼자 다 독박 쓸 뻔한 거, 평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요. 내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지. 이번 일은 달라요. 지원 씨 대처 훌륭했어요. 고맙습니다. 안 되겠어요. 저 오늘 이건 제가 쏘게 해주세요. 기분이 좋아서 제가 쏴야겠어요. 그건 곤란한데. 정 그러면 원래 지원 씨 먹으려던 소주 한 병 값만 내고 나머진 내가 시킨 거니까 내가 내는 걸로 해요, 그럼. 이후로도 남편은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누명을 뒤집어 쓸 때나 괜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 때면 팀장으로 나서서 잘 해결해줬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사님 백으로 들어온 직원을 혼내는 바람에 이사실에 불려가서 된통 혼쭐 난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팀장님은 꿈쩍 안 하셨죠. 오히려 이사님한테 똑부러지게 할 얘기 다 해서 이사님 입도 뻥끗 못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강단 있고 정의 있는 모습들에 제가 조금씩 끌렸던 것 같아요. 어느새 회사 일이 없는 주말엔 제가 팀장님이랑 둘이 만나서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어느 봄엔 일이 끝나면 따로 퇴근한 후에 한강에서 만나서 떨어지는 벚꽃잎 맞으면서 캔맥주 한 잔씩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도 잡았고 밤늦게 각자 집에 들어간 후에도 뭐가 아쉬운지 잠들기 전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얘기하다 잠든 적도 있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가 팀장님이랑 결혼이란 걸 하게 됐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제 뒷담화를 대놓고 하는 인간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 속에 능꾸렁이가 들어있었네. 그러니까 지 실력으로 안 되니까 팀장님 꼬신 것 좀 봐. 팀장님 눈 저렇게 낮은 줄 몰랐네. 팀장님 눈이 낮은 게 아니라 전현이 불려시짓한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껏 그래왔듯
저는 아예 신경조차 안 썼습니다. 원래 자존감 없는 것들이 무슨 일마다 남 탓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회사에서나 볼 줄 알았던 인성 쓰레기들을 제가 시댁에서 또 상대하게 될 줄은 짐작도 못했었네요.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만나긴 했지만 그땐 제 신경이 온통 팀장님한테만 쏠려 있을 때라 그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저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런 건지 결혼식장에서부터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어휴, 어머님, 동서 저거 눈웃음 치는 것 좀 보세요. 저걸로 도련님 꼬셨나 봐요. 새언니 눈치 빠른 건 알아줘야 돼. 그냥 딱 봐도 우리 오빠가 아깝죠? 그럼요. 우리 집안의 전문대 출신이라니 가당키나 해요. 안 그래요, 어머님? 나도 뭐 썩 내키는 건 아니다만 내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냐.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이제 두고 보시라니까요. 무식한 며느리 때문에 어머님 속 터질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요. 저는요, 경찰서 가서 동료들한테 제 얘기도 못 꺼내요, 창피해서. 형님은 경찰이었거든요. 뭐 솔직히 멋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민중의 지팡이 운운하는 경찰 중에 한 명이 민중 중에 한 명을 저런 식으로 대한다니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었네요. 다들 시댁 식구들은 형님에 비하면 진짜 새 발에 피었어요. 사실 형님은 제가 집안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부터 견제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서서 인사도 하기 전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거 정말 무례한 행동인 줄도 모르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 오는 날인데 제일 좋은 옷 입고 온 거야, 그게? 네,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옷이에요. 세탁도 했어요. 깨끗하게요. 글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서. 엄청 비싼 건데요? 엄마가 처녀 시절에 입으시던 건데 너무 예쁘고 깨끗해서 제가 리폼해서 입고 있어요. 없어, 베개. 가방은 또 뭐야? 그게 어디 걸 들고 온 거야? 브랜드는 있어? 이거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이래봬도 진짜 가죽이고 엄청 튼튼해요. 저 대학 졸업할 때 사서 지금껏 들고 다녔는데 보세요. 어디 하나 틀어진 데도 없죠? 어머님, 제 예물 뭐 딴 건 모르겠고 가방은 하나 제대로 해주셔야겠어요. 뽀대 안 나게 저게 뭐예요, 저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 가방 많아요. 가방 안 사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형님이 먼저 시댁에 입성한 인생 선배로서 집안에 새로 들어와 예쁨 받을 새아가를 견제하느라 저를 기선제압하시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옷이고 가방이고 제가 편하고 좋고 남보기에 깨끗하면 되는 거지 브랜드 이런 건 저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유독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다른 사람들 시선 같은 건 신경 쓰고 산 적이 없어서 저는 형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는데 형님은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내가 동서 생각해서 어머님한테 대신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제 얘기가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동서,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나쁜 버릇 있어? 무시는 형님이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여튼 못 배운 티를 저렇게 내요. 윗사람한테 하는 태도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그쵸, 어머니? 그러게나 말이다. 얘 새아가. 그래도 네 손윗사람인데 예의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 보기가 좀 그렇구나. 무시당할 짓 자기가 해놓고 되려 저보고 사람 무시한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뭐 그냥 참았죠. 그래,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러면서요. 결혼식장에 서서 절 보니까 그때 안 좋았던 기분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나 보다 생각하고 그때도 그냥 웃어 넘겼는데 결혼하고 완전히 한 집안 식구가 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형님의 인성은 아주 제대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온 식구가 모이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무시하는 게 장난 아니었죠. 콩나물 뿌리는 왜 자꾸 떼버려?
아, 이게 집안마다 다 다르던데 여긴 뿌리 안 떼요? 그럼 이제부터 그냥 둘게요. 저희 집은 뿌리 다 떼고 먹어서 그런 줄 알고. 콩나무 뿌리에 콜라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버려? 아깝게 시리.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콩나물 뿌리에 숙취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 산 많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콜라겐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지라 형님께 다시 한번 확인했죠. 콜라겐이요? 콩나물에 콜라겐이 들어있다고요, 형님? 혹시 족발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뭐? 어디서 말 됐고요, 지금? 모르면 그냥 깨갱하고 네, 알았습니다 하면 될걸.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휴, 가방끈이 짧으니까 이런 것도 모르지.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형님의 제 가방끈 타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버님, 동서요. 볼수록 진짜 무식하지 않아요? 글쎄, 새아가가 무슨 실수를 했니? 아니, 아버님, 동서는 믹스 커피만 마신대요. 아메리카노는 너무 쓰다나? 그게 왜요? 믹스 커피가 얼마나 달달하고 좋아요. 저는 밥 먹고 나면 항상 땡기던데. 동서 나왔다는 학교 어디더라? 이름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 2년제 학교 앞엔 별다방도 하나 없었나 봐요. 맨 100원짜리 자판기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먹었겠죠 뭐. 안 그래 동서? 형님, 그건 학교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죠. 탁월한 선택. 테이스터스 초이스. 모르세요? 뭐 테이스터가 뭐가 어떻다고? 얘 좀 보세요, 아버님. 또 이러죠? 꼭 못 배운 것들이 이렇게 티를 내요. 어디 가서 자기 못 배운 티 안 내려고 문자 쓰는 척 하는데 그게 더 무식한 티 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 동서? 듣다 못한 남편이 발끈해서 한마디 하려고 나서는 게 보였지만 제가 남편 팔을 꽉 붙잡고 진정시켰습니다. 솔직히 저도 화가 안 난 건 아니에요. 아니, 커피 취향이랑 4년제 대학 졸업장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건 정말 저에 대한 무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모든 전문대생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잖아요. 아우,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열이 확 받는데 전문대 졸업생들 다 끌어모아서 연대 한번 해요. 명예훼손에 유언비어 유포, 이거 고소각인데 딱. 아무튼 형님이 저를 그렇게 때로는 대놓고 무시하고 때로는 돌려 까도 저는 오히려 형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네요. 똑같은 인간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아주 안 받는 건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가방끈이 짧다느니 전문대 나온 것들은 저래서 안 된다느니 맥락도 없이 아무 데서나 툭툭 대학 졸업장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마다 반발을 해야 하나 그냥 병신아 지져라 하고 냅둬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섰죠. 저는 물론 후자를 택했지만요.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요.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돈의 절반은 사람한테서 받는 스트레스 깽값이라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은 그래도 얼마든지 참을만 한데 이건 뭐 한 푼 보태주는 것도 없이 스트레스만 주니까 저로선 더 열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님이 저렇게 앞도 뒤도 없이 행동하고 발언을 하면 말리는 식구라도 한 명 있어야 할 텐데 말리기는커녕 시어머니도 그럴 때마다 대놓고 형님 편을 드셨어요. 형님은 경찰이라고 밖에 나가서 힘든 일 한다고 설거지 같은 것도 다 저 시키셨고요.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집에 갈 때도 형님 손엔 항상 갈비 세트 그런 거 들려주시면서 저한테는 제사상에 올린 과일만 주셨죠. 나물 쪼가리나 좀 주시던가요. 갈비 세트 사 먹을 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속상한 건 속상한 거죠. 대놓고 제가 어머님한테 속상하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형님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어머님이 형님만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저 좀 속상해요. 예, 똑같은 며느리라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나. 왜요? 어머님 큰아들 작은아들 다 예뻐하시잖아요. 걔들은 다 4년제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너는... 제가 왜요? 저 어머님 둘째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요?
그게 어쩌다 네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아휴, 나도 모르겠다. 그러게 그런 무시당하기 싫으면 네가 좀 좋은 대학을 나오지 그랬니?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저 도와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게요. 늘 선을 넘는 형님이었지만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을 땐 그래도 가끔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 편이라는 게 정말 편이었을까요? 그럴 때 어머님이 형님 혼낸다면서 하시는 얘기라고는 예, 많이 배운 네가 참아라. 이거였다니까요. 말리난 시누이, 아니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형님의 무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경찰 시험에 합격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다니까요. 한 번은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몽고반점 얘기가 나왔는데요. 몽고반점?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저는 어깨에 있어요. 난 양쪽 엉덩이에 딱 정확하게 반반씩, 데칼코마니처럼. 도대체 삼신할머니는 내 엉덩이를 어떻게 잡고 날 꺼낸 거야? 뭐래? 그거 중국집 이름 아니야? 네? 제가 뭐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난 거긴 줄 알았네. 그 왜 있어? 우리 학교 앞에 있던 정통 중국 음식 잘하는 반점. 거기. 우와, 진짜 어이없죠? 몽고 반점이 어디에 있는 중국집 이름인 줄 알다뇨? 이게 무슨 시누이 엉덩이에 있는 몽고 반점에다 짬뽕 주문할 소리입니까? 에이, 근데 뭐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평소에 엄청 자주 쓰는 말은 아니니까요. 가족들 다 모인 단톡방에서 보면 형님은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게 분명했어요. 저희 오늘 저녁은 김치 부침개 먹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 주엔 시댁에 못 가겠어요. 갈 수 있는 여권이 안 돼요. 동서, 어머니한테 전화로라도 문안 인사 좀 자주 드리지. 진짜 많이 봐줘서 맞춤법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쪽에 강박 같은 게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고요. 일부러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맞춤법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형님의 무식함이 제대로 발휘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버님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시댁에 모였는데요. 다 같이 저녁을 먹고 TV 앞에 둘러 앉아서 아버님이 즐겨보시는 퀴즈 프로그램을 시청했죠. 시댁 식구들이 또 승부욕이 강해서 진행자가 문제를 내기만 하면 서로 자기가 맞추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남성의 땀 냄새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의 땀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안드로스타디에논 때문인데요. 안드로스타디에논은 남성 호르몬인 이것의 유도체로 이것은 남성에게서만 분비되며 여성의 호르몬과 심리에 각성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수준 봐라. 동서는 저거 뭔지 알아? 아이고 미안. 전문대 나온 동서가 알 리가 없지. 아드레날린 아니야, 아드레날린. 형님, 남자들한테서만 분비된다고 했잖아요. 아드레날린은 저도 나오고 형님도 나오고 어머님, 아가씨도 다 나오는데. 그래 언니, 이번엔 언니가 아는 척이 좀 지나쳤다. 남성 호르몬이라면 딱 봐도 그거지 그거. 테스토스테론이요. 그래 그거 테스. 형님의 얼굴색이 노랗게 변하는 걸 눈치챘지만 뭐 가족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니까요. 다들 아무 생각 없이 퀴즈에만 집중했죠.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음식 이름에 재료 이름이 들어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빈대떡, 2번 신선로, 3번 육개장, 4번 설렁탕. 이건 문제가 좀 어렵네. 동서는 진짜 모르겠다, 그지? 콩나물에 콜라겐 들어있는 것도 모르니까. 정답! 빈대떡이지, 빈대떡. 동서 몰랐지, 그지? 전문대에선 저런 거 안 알려주지? 와, 차라리 빈대떡에 빈대가 들어있다고 하지 그랬나요? 그러면서 또 제 학벌을 들먹이는 형님에게 저는 자분자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형님,
문제 잘못 들으셨나 봐요. 음식 이름에 재료 이름이 들어간 거 물었잖아요. 떡은 결과물이지 재료가 아니고요. 정답은 3번, 육개장이잖아요. 아유, 하여간 빈수레가 요란해. 저 이름 육개장에 들어가는 재료 뭐 하나라도 있어? 고기, 토란, 파, 고추장, 고춧가루 뭐가 있다고 그래? 있잖아요, 고기 육. 보다 못한 신우가 나서더군요. 큰 새언니야, 이번 건 좀 그랬다. 전문대 나온 작은 새언니도 아는 걸 어떻게 언니가 틀리냐? 그래 얘, 큰애야. 너 얘 보고 뭐랬니? 빈수레가 요란하댔니? 그건 네가 너한테 한 말이로구나. 근데 작은 새언니, 언니 좀 똑똑하다? 그렇게 안 봤는데. 큰애 너 작은애한테 좀 배워야 쓰겄다. 아, 네, 그래야겠어요, 어머님. 동서한테 제가 좀 배워야겠어요. 근데 형님 귀가 왜 이렇게 빨개요? 혹시 부끄러우세요? 온 가족이 다 형님한테 쫑크를 주니 이번에야말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먹었네요. 그렇게 퀴즈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밤늦은 시간 다들 피곤해서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찌감치 방에 들어간 남편을 따라 들어가려는데 형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동서, 나 좀 잠깐 보자. 네? 왜요?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는 형님에게로 다가서는데 이 나쁜 년! 순간 뭔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형님이 차가운 얼음물을 제 뺨에 뿌리신 거였어요. 태어나 처음 맞아보는 물사대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는데 네가 뭔데 가족들 앞에서 날 망신을 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제가 언제 형님을 망신 줬다고 그러세요? 배운 데 없는 년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도 유분수지. 고작 해봐야 전문대 나온 년이 경찰대 나온 나한테 감히 네가 뭔데? 형님은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고래고래 악을 쓰며 제 온몸을 때리고 꼬집었습니다. 뭘 어째볼 틈도 없이 그냥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잠시 후 제 풀에 지친 형님은 씩씩대며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휙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 저런 미친년이 다 있나 싶었죠. 어이가 없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않고 미친년 상대해봤자 답 없는 거 아니까 상대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토른년, 미친년, 개잡년. 근데 어쩌겠어. 네 그릇이 거기까진걸. 마음 넓은 내가 참어. 아휴, 차가워. 으씨, 나 아까 머리 다 감았는데. 그 이후 몇 번의 마찰이 더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조용히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댁 근처에서 볼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필 제가 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나온 일이 있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에 가서 처리하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노트북을 좀 쓰기 위해 시댁에 잠깐 들르기로 했죠. 어머님, 저 둘째인데요. 저 지금 집에 잠깐 들러도 괜찮죠? 그래. 근데 난 지금 잠깐 나와 있다. 네, 어머님. 근데 저 어머님 노트북 잠깐만 쓸게요. 그러려무나. 그냥 켜기만 하면 된다. 비밀번호고 뭐고 그런 건 난 어려워서 안 해놨어. 네, 어머님. 잘 쓰고 잘 꺼둘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어머님의 노트북을 딱 켜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컴퓨터를 막 끄려는데 까똑. 컴퓨터가 켜지면 카톡이 자동으로 로그인 되도록 설정이 돼 있었는지 어머님의 컴퓨터용 카톡으로 도착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안 보려고 했죠. 그게 뭐든 어머님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 카톡을 보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어머니, 지금 그 사람들 기다린다는데 어디셔요? 전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들키면 큰일 난다고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 하며 애써 눈을 돌리려고 했지만 어머님과 형님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보면 볼수록 아주 이상했어요. 예, 이걸 받았는데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 했지? 내가 그 계좌번호를 또 깜빡하고 안 가지고 나왔다. 어머니, 그걸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거 처리하시고 그 다음 코스로 이동하시면 돼요. 거기서도 똑같이, 아시죠? 그래, 돈 받아서 또 거기로 송금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 큰아가 돈이 너무 커서 내가 심장이 좀 떨리는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거기서 그냥 바로 송금하시는 거니까 잃어버리거나 할 염려도 없고요. 이번에도 잘하시면 제가 또 용돈 두둑히 챙겨드릴게요. 어머님 겨울 코트 하나 새로 하고 싶으시다며. 그거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유, 매번 이렇게 그냥 나는 돈만 받아서 보내기만 하는 걸. 아무튼 고맙다. 근데 어머님 혹시 이거 아버님이나 올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죠? 아니다. 나 이런 방구도 얘기 꺼낸 적 없다. 네가 오죽 신신당부를 했니? 잘하셨어요, 어머님. 제 말은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는 내내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섬뜩했죠. 누가 봐도 지금 이건 형님이 어머님한테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을 사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형님은 경찰인데 경찰이 지금 자기 시어머니한테 범죄 행위 가담을 사주하고 있다고요?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좀 벌벌 떨렸지만 침착 또 침착하게 그 대화의 내용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들까지 싹 다요. 그리고 캡처한 것들을 제 메일로 전송. 만일을 대비해 컴퓨터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제 흔적들을 꼼꼼하게 찾아 싹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아저씨, PC방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PC방으로 가주세요. 요, 그 앞인데 그냥 걸어가요. 아니, 제가 지금 급해서 그래요. 빨리 가주세요. PC방에 가서 다시 제 메일을 열고 아까 그 파일들을 몽땅 인수했습니다. 그 급하고 중요한 와중에도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PC방 옆 문구점에 가서 서류철 하나를 샀죠. 거기에 인쇄한 종이들을 차곡차곡 끼운 뒤에 저는 보무도 당당하게 운삼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가는 길에 꼼꼼하게 검색도 다 해봤죠. 그러니까 이건 금융사기 범죄긴 하지만 카톡 대화 내용이 그 증거니까 일단 사이버 수사대로 가야 한다는 거구나. 오케이. 니들 오늘 다 죽었어. 검색해본 대로 저는 경찰서에 도착. 먼저 사이버 수사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책상에 틱 걸터 앉아 노가리를 깔고 있더군요. 내 말이 우리 동서가 그렇게 무식하다니까. 하여튼 그런 애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급이 안 맞아. 급이 얘기가 안 통해. 알았으니까 그만 좀 가세요. 거기 과장님 책상이니까 궁뎅이 좀 치우시고요. 왜? 이 얘기가 재미없어? 지금 몇 시간째 동서 흉만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 부서 지금 할 일 없어요? 난 바쁘니까 좀. 거기 앉아서도 제 흉을 보고 있는 사람. 네, 바로 형님이란 년이었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앞으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꼴을 보니 아주 우습기 짝이 없었네요. 그래도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긴 놀라대요. 형님, 왜 놀라고 그러세요? 왜 제 뒷담화 까다가 걸리니까 찔리세요? 그런 양심 같은 건 없는 줄 알았는데. 찔리긴 누가 찔린다 그래? 근데 동서 네가 여긴 웬일이야? 동서 무슨 온라인 사기 같은 거 당했구나? 아유, 그러게 공부 좀 하라니까 공부 좀. 무식하게 또 그런 사기를 다 당하고 그래? 사기를 제가 당한 건 아닌데요. 당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서요. 뭔데?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뭔데? 이리 줘봐. 그녀는 겁도 없이 자기 범죄의 증거물을 지 손으로 낚아채더군요. 그거 보면 충격받을 텐데 어쩌나 걱정이 돼서 제가 그걸 돌려받을 틈도 없이 파일을 열어보던 그녀의 면상이 시퍼렇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뭐 별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누가 혼자 잘난 척은 다 하더니만 뒷구멍으로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제보하러 왔죠. 전문대에선 이런 일은 반드시 정의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경찰대에선 그런 거 안 배우나 봐요, 형님. 그거 이리 주시죠. 증거물. 야, 아니, 동서. 이러지 말고 잠깐 나가자. 나가서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응? 빨리 나와. 그녀는 제 손목을 낚아채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인연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밖에 나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군요. 동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니야. 뭐가 아닌데요? 이러지 마, 동서. 나 이거 알려지면 파면이야. 경찰에서 잘린다고. 잘릴 일 했으면 잘려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아, 형님. 인지상정 뜻이 뭔지 모르시겠다. 제가 실수했네요. 못 배워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동서, 그거 알면 나한테 이렇게 못해. 제발, 제발 부탁이야, 동서. 형님은 무릎을 꿇은 채 제 옷자락을 붙들고 개처럼 싹싹 빌었습니다. 4년제 나오신 분이 전문대 나온 년한테 왜 이러시나? 자존심도 없으신가? 없어. 나 자존심 그런 거 없어, 동서.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눈물 콧물 쏟으며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돌아섰냐고요? 아니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면 모를까 이 인간이 이렇게 손발이 닳도록 비는 걸 보니 설마 했던 제 생각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는걸요. 이 손 좀 놓으시죠.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이라서요.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시나요? 아니야, 동서. 나 진짜 안 그랬다니까. 저는 여전히 땅에 엎드리다시피 저에게 빌면서도 끝까지 잡아떼는 그 인간을 우아하게 발로 한번 뻥 차준 후에 제 할 일을 마무리하러 갔습니다. 뭘 발로 차기까지 하냐고요? 그 인간한테 끝까지 가방끈 짧은 사람 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 길로 눈썹 털 하나 꿈쩍하지 않고 제가 가져간 시어머니와 그 인간의 카톡 내용을 고스란히 제출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범죄 협의점이 발견됐어요.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그 인간 무려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손을 잡고 어머님한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시켰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바쁜 형님을 대신해서 중요한 심부름을 해주는 걸로만 아셨다고 해요. 그년이요. 양파 같은 년이더라고요. 까도 뭐가 계속 나와요. 제가 발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십억 대 전화 금융사기에 연루된 조직이었는데 돈이 급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자 낮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해가지고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수법으로 수십억을 뜯어낸 거였어요. 피해자들은 전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년이 진짜 나쁜 년인 게요. 다른 경찰 동료들이 힘들게 수사해 이 조직을 쫓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수사 기록을 다 빼돌려 가지고는 그쪽으로 연락해서 감옥에 집어쳐 넣겠다, 어쩐다, 협박한 거예요. 하던 대로 조직이 힘없는 노인들한테 사기쳐서 돈 뜯으면 그 돈을 또 삥 뜯어온 겁니다. 어머님 시켜서요. 악질, 세상에 그런 악질이 없다니까요. 그 인간 깜빵 들어가시던 날, 또 제가 그래도 형님 동서 의리는 지키겠다고 배웅을 나가드렸네요. 형님, 잘 다녀오세요. 동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유, 죄송해라. 나 때문에 우리 형님 속상하신가 보네? 내가 지금 속이 상해서 이러는 걸로 보여? 네, 그렇게 보여요. 제가 전문대밖에 못 나와서 그 이상은 안 보이나 봐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나 파면당했어. 어머, 잘 됐네. 이제 경찰 아니시면 그동안 하시던 일 들킬까 걱정 마시고 맘 편히 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좋을 수가? 형님도 너무 기쁘시죠? 이젠 마음 놓고 범죄자로 살 수 있어서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말아먹었어. 남의 인생 파탄 내놓고 넌 잘 살 줄 알아?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을 말아먹었다고 표현하세요. 형님, 기껏해야 경찰직에서 파면되시고 아주버님한테 이혼당하신 거밖에 더 있어요? 형님 때문에 전 재산 날린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래도 형님은 에이, 세 발의 피잖아요. 닥쳐! 닥치지 못해? 아이고, 어쩌나. 저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그 뭐냐, 판사님이 아주 따뜻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아주 악질이라 징역 한 10년? 20년? 그 정도는 때려야 속이 시원하겠던데. 그래도 판사님이 많이 봐주셨네요. 경찰 공무원직 파면에 징역 5년이 뭐야? 아니, 어머님이야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고 범죄자인 형님이 시키시는 거 하신 거니까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령 500시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형님은 좀 너무하지 않나? 아, 경찰대 나왔다고 봐주신 거야? 어휴, 의리 있으셔라. 이거 좋겠다, 형님. 경찰대 나온 덕 보네.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경찰대 갈걸. 아쉬워라. 평생 남의 손에나 수갑 채울 줄 알았지. 지 인생 살면서 지 두 손목에 수갑 찰 줄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꿈을 제가 이루게 해드렸네요. 물론 형님 동의는 없었지만요. 가방끈 길어가지고 제가 하는 말에 따박따박 토달 줄 알았더니만 그러지도 못하대요. 찍소리 못하는 꼴을 보고 웃음 참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답니다. 아참, 저는 회사에서도 승진했어요. 부끄럽지만 제 학력으로 승진한 첫 번째 케이스인 거는 물론이고 입사하고 나서 이렇게 빨리 승진한 사람도 처음이래요. 저 모임에 안겨주던 그 동료들이요. 그냥 뭐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 언젠간 저처럼 잘 되겠죠. 실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서 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당연히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무슨 대학 나왔던 이유로, 대학 안 나왔던 이유로, 혹은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던 이유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그거 애초에 글러먹은 건데 왜 그걸 모를까요? 경찰대, 굉장히 성적 높아야 갈 수 있는 학교란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 나오면 뭐 하나요? 그따위로 살면. 어릴 때 힘들게 사셔서 초등학교도 못 가는 바람에 글씨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본 적도 있지만 그분들이요, 경찰대 나왔다고 어깨 뽕 들어간 그 인간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우시다고요. 인생 사는데 학벌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학벌은 그냥 나를 포함하는 것들 중 하나일 뿐. 진짜 알맹이는 바로 나 자신인데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여도 까보니 속빈 강정인 경우 살다 보니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알맹이와 쭉정이를 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나가기 위해 더 노력할 거예요. 더 내실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주... 이건 아니군요. 무슨 수상소감인 줄 착각했나봐요. 제 얘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전 이만 야근하러 가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얘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더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 썰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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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